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7월 9일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표 이후에 시장의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강한 충격에 대비할 때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메인 지표들이죠.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되는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많은 금융시장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자, 식료품과 에너지 같이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하고 간접 지출까지 포함한 개인 소비 지출은 연준에서 통화정책의 물가 압력을 확인할 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발표 시기가 늦다 보니까 지금 더 소비자 물가지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지표가 있습니다. 이 고용지표는요, 경기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중요하게 체크한다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 고용부터 줄이거든요. 사람부터 줄이거든요. 그런데 고용지표가 좋다는 거는 시장 상황이 괜찮구나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대한민국은 성장률을 판단하고 미국은 고용지표를 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먼저 글로벌 대기업의 CEO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감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IB들의 분석가들도 경기 침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죠. 그에 따라서 원자재 선물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침체 신호죠. 그러면서 채권 금리까지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10년물 금리가 낮아지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2년물이 더 높게 치솟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올해 말 기준금리 인하 전망까지 나왔어요. 자, 고용이 안 좋아지고 개인 소비 지출도 낮아지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낮아지네 통화정책을 전환해서 경기를 부양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런 주장이 힘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잇따라 감언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큰 기업도 위기를 느끼고 사람을 줄이는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오죽할까? 그럼 지금 완전 고용 상태를 넘어서 구인난까지 일어나는 미국 고용시장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부분이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 9시 30분마다 발표가 되는데 최근에 23만 5천 건까지 올라갔어요. 올해 4월 달에 16만 7천 건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라는 부분이죠. 자, 한국 역시 미국에서 이렇게 완화적 통화정책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따라갈 거란 전망이 힘을 받았습니다. 노무라증권에서 한국에서 금리 인상은 상분기에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7월 달에 금통에서 기준금리는 0.25%포인트만 올린다. 빅스텝 가능성을 낮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을 듣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예 조금 있으면 기준금리 인하한다. 이번만 잘 버티면 된다.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7월 9일에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 연준의 핵심 정책 목표 두 가지 중 하나인 실업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거예요. 실업률 좀 올랐겠지.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많이 못 올리겠지.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실업률은요 3.6%로 여전히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예측치에 딱 맞았는데 같이 발표되는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가 37만 2천 명으로 시장 전망치 26만 8천 명보다 10만 명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부분이죠. 3개월 연속 시장 전망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미국 시간당 평균 임금도 5.1%로 예측치보다 높았다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고용시장이 불안하면 시간당 평균 임금이 상승률이 둔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장 전망치보다 높네. 고용된 인원도 많고 임금도 올라가고 있더라. 이 시장 전망치보다 앞선 것이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봐봐. 지금 감안하는데 보면은 코로나19 과정에서 수혜를 얻은 빅테크 기업이잖아. 근데 걔네들 말고는 걔는 이미 고점 찍고 주가도 비롯하고 투자 규모도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니까 뭐 감안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다른 곳은 구인난이란 말이야. 시장이 너무 앞서갔어. 아직 침체에 따른 긴축 종류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꾼다는 부분이죠. 자, 게다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쇼티지로 인한 물가 불안이 가장 큰 이제 원인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에서 에너지 원자재의 대표격인 원유를 어디가 제일 많이 생산하죠? 미국이죠.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생산량의 20%를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고유가 시대에 세계 원유 생산량 1위 국가가 침체라고? 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침체 온다면 너 믿을래? 안 믿겠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침체가 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발생의 전환이 생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는 다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2.8% 아래로 떨어졌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경기 둔화 가능성을 반영했다가 생각해봤더니 아닌 것 같아. 다시 3%를 넘어섰다는 부분이죠. 또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도 3.1%를 넘었습니다. 한때 2.81%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자,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도 거들고 있습니다. 월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GDP 성장률이 1% 밑도는 등 성장은 둔화되겠지만 나는 이것을 침체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2023년에는 1.5%로 반등할 것이다. 자, 연준 내에서 통화정책을 세울 때 성장은 고용으로 판단한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GDP 성장률 1%대면은 굉장히 낮은 성장률이지만 이거는 침체가 아니라 둔화 정도로 판단한다는 부분이죠. 여기에 보스틱 아틀란타 연은 총재도 거들었습니다. 최근 일부 경제 지표에서 성장 둔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가벼운 수준이다. 7월 달에 정책금리 75bp 자이언트 스텝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밝힌 거죠. 자, 95불까지 하락했던 WTI는요, 주말 사이에 104.8불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하락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시장이 앞서서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채금리도요,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동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3.411%까지 올라갔네요. 제일 낮았을 때는 3.27%까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높을 때는요 3.8%까지 노려봤었고요. 30년물 50년물 장기채 금리도 3.4, 3.5까지 갔습니다. 솔직히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매력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산 많은 사람들은요 실물 자산들 처분하고 자꾸 이런 이제 채권 상품으로 갈아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자, 이제 7월 이벤트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이달 말에 있는 미국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2.5% 과거의 중립금리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것만큼 맞추게 될 거고요. 대한민국도 한국은행도 최초로 0.5%포인트 빅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고 나서 끝이 아니다. 연말까지 기준금리는 꾸준히 올라가면서 물가 불안세를 잡으려고 한다는 부분이죠. 강한 긴축이 한동안 진행된다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큰 파도가 휩쓰고 갈 겁니다. 이 파도는요, 지난 20년간 보기 힘들었던 강한 파도입니다. 이 파도가 약해질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번 파도에 자산 가격은 큰 조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파도가 와서 자산 가격 하락을 그냥 쳐다보시지만 마시고요. 파도가 지나가면 바다는 잠잠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파도가 지나갈 때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야, 난 도저히 하락장에서 잡을 용기가 없어. 그런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 매수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죠.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는 방법입니다. 민간택지에서도 나오고 공공택지에서도 나오는데 이렇게 주택가격 하락 속도가 가속화될 때는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평소엔 당첨 꿈도 못 꿨던 분들이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지나간 이후에 이렇게 당첨받으면 로또가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총정리해 둔 게 바로 청약 가프 서적입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